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인 자녀와의 관계를 서서히 파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특정 표현들, 당신이 거의 매일 사용하는 말들이 조용히 자녀들이 당신의 전화를 두려워하고 방문을 피하게 만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당신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70세 이후 자녀들이 당신에게 은밀히 원망하게 만드는 유불까지 특정 문구를 공개하고, 더 중요하게는 너무 늦기 전에 소중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대신 정확히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민지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의 김민지 씨는 한때 돈독했던 3명의 성인 자녀와의 관계가 왜 그렇게 소원해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이준 씨는 30분 거리에 살았지만 2달 넘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딸 지혜 씨와 서연 씨는 전화 통화를 서둘러 끊었고, 일요일 저녁 식사 약속에는 항상 너무 바쁜 것 같았습니다. 김민지 씨는 상심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랑으로 키웠고 꿈을 지지해 주었는데 황금기에 버려졌다고 느꼈습니다. 김민지 씨가 깨닫지 못한 것은 그녀가 정기적으로 사용하던 특정 문구들이 그들 사이에 벽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며느리 박지수 씨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말해주기 전까지 김민지 씨는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박지수 씨는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때문에 아이들이 판단받고 죄책감을 느끼고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요. 이 사실에 김민지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 유독한 문구들을 언어에서 제거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단 3주 만에 자녀들이 더 자주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심지어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김민지 씨가 정확히 무엇을 배웠는지 공유하여 여러분도 가족관계에서 똑같은 활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문구 1. 내 젊은 시절에는 지금보다 훨씬 달랐어. 더 좋았지. 자녀들이 당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기 시작할 때 자녀들의 얼굴 표정이 변하는 것을 눈치챈 적이 있습니까? 그 미묘한 눈동자 굴림이나 갑자기 확인해야 할 중요한 이메일이 생각났다는 듯한 모습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순진하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말은 사실 관계를 파괴하는 요소입니다. 국내 가족연구센터의 가족심리학자들은 이 문구가 세대 간 무효화, 즉 성인 자녀의 전체 삶 경험을 무의식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세대 간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선임 연구원은 부모가 자신의 젊은 시절이 더 좋았다고 일관되게 언급할 때 그들은 본질적으로 성인 자녀의 어려움, 성취, 그리고 전체 삶의 맥락이 어떤 면에서 덜 유효하거나 의미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깊은 원한을 만듭니다. 가족들과의 주말 방문이 점차 뜸해진 75세의 은퇴 엔지니어 박서준 씨를 생각해 보십시오. 드물게 솔직했던 순간에 그의 큰아들은 인정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방문할 때마다 아버지 세대에 비해 저희가 얼마나 쉽게 살고 있는지 설교하세요. 저희가 성취하는 어떤 것도 아버지께는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들어요. 박서준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혜와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 자녀들의 경험을 평가절하하는 경쟁적인 비교를 만들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다음 대화부터 내 젊은 시절에는 대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하네로 바꾸십시오. 이러한 간단한 변화는 판단적인 비교를 존중하는 호기심으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내 젊은 시절에는 물건을 고쳤었지, 버리는 대신에 라고 말하는 대신 물건을 수리할지 교체할지 어떻게 결정하는지 궁금하네 라고 시도해 보십시오. 이것은 대화를 막는 대신 대화를 유도합니다. 즉시 이 기술을 연습하십시오. 당신의 관계는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세대 간 상상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의미 있는 교류를 갖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문구 2. 넌 한 번도 제대로 찾아오거나 전화하지 않아. 자녀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이 진정으로 더 진심 어린 방문을 가져옵니까? 아니면 그들이 당신의 발신자 표시 이름을 볼 때마다 조종당하고 원망하게 만듭니까? 가족관계 전문가들은 죄책감 기반 커뮤니케이션이 성인 부모 자녀 관계를 손상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년 가족관계 전문가들은 부모가 연락에 대해 한 번도 또는 충분히와 같은 양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 즐거운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을 의무 또는 부담으로 변질시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인 자녀가 부모와의 소통을 부정적인 감정과 연결시키고 무의식적으로 피하게 만드는 심리적 방어 기제를 유발합니다. 운전 가능한 거리에 3명의 성인 자녀가 살았지만 방문이 점점 드물어지고 불편해졌던 김영미 씨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왜 엄마를 위해 1시간도 낼 수 없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딸 박서연 씨는 마침내 가족 치료 중에 고통스러운 진실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더 많이 찾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 실패했다고 느끼게 만들어요. 죄책감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전화가 오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다음에 뭐가 올지 아니까요. 사실 저희는 엄마를 보고 싶어요. 하지만 매번 방문이 엄마가 얼마나 실망했는지부터 시작할 때는 아니에요. 당신이 즉시 해야 할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번도 충분히와 같은 모든 형태의 표현을 오늘 밤 언어에서 제거하십시오. 대신 이 특정 접근 방식을 시도하십시오. 나는 너를 항상 보고 싶고 내 일정에 맞을 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길 거야. 그런 다음 공유할 수 있는 특정 활동을 제안하십시오. 다음에 시간 될 때 그 새로운 식당에 가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봤어. 이것은 조종 없이도 연결에 대한 당신의 바람을 표현하면서 그들의 바쁜 삶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미묘한 변화가 시간 함께 보내고 싶은 소망을 표현하면서도 압력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알겠습니까? 원한 때문에 또 다른 소중한 연결 기회를 잃기 전에 오늘 이 변화를 시도하십시오. 문구 3. 너 애 키우는 방식이 틀렸어. 성인 자녀의 양육 방식을 비판하는 것보다 자녀가 손주와의 접촉을 제한하도록 만드는 더 빠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 파괴적인 문구는 치유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두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합니다. 세대 간 연구기관의 가족 연구원들은 성인 자녀의 양육 결정을 비판하는 것이 70세 이상의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완전한 관계 파괴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요인임을 발견했습니다. 박준호 박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양육 방식을 비판할 때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 자녀의 가장 개인적이고 의미 있는 삶의 역할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성인 자녀가 부모 권위의 약화를 손주들이 목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손주와의 접촉을 제한하는 보호적 반응을 유발합니다. 딸 김서연 씨의 자유분방한 양육 방식을 끊임없이 비판했던 76세의 이철민 씨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하던 말이 직접적인 비판으로 에스컬레이트 되었습니다. 너희 아이들 잘못 키우고 있어. 더 많은 규율이 필요해. 몇 달 안에 손주들과의 주간 방문은 짧은 명절 때만 잠깐 만나는 것으로 줄어들었고 항상 김서연 씨의 철저한 감독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철민 씨가 이유를 묻자 김서연 씨는 솔직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부모로서 제 권위를 훼손하는 사람에게 노출되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할아버지라 할지라도요. 당신이 즉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주들이 어떻게 양육되고 있는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더라도 실제 위험이 관련되지 않는 한 양육 방식에 대한 비판을 전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대신 이 접근 방식을 시도하십시오. 나는 김민지 씨가 네 설명을 내 수준에서 정말 잘 이해한다는 것을 알아챘어. 부모로서 정말 인내심을 기른 것 같아.
이것은 비판이 아닌 자녀 양육에 대한 대화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비판하려는 충동이 생기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옳은 것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손주들의 삶에 존재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지만 결과는 즉각적이고 잠재적으로 영구적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까? 문구 4. 넌 해야 해. 성인 자녀에게 원치 않는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70세 이상의 부모가 저지르는 가장 흔하고 해로운 의사소통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 단순한 두 단어, 넌 해야 해는 당신과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 커뮤니케이션 연구센터의 포괄적인 연구에 따르면 성인 자녀의 78%가 70세 이후 부모와의 접촉을 제한하는 주요 이유로 원치 않는 조언을 꼽았습니다. 센터 책임자는 부모가 넌 해야 해로 대화를 시작할 때 성인 자녀의 판단력과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부족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성인 간의 부적절한 부모-자녀 역학관계를 만들고 상당한 원한을 유발합니다. 딸 이지은 씨가 왜 자신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72세의 은퇴교사 김영미 씨. 한때 돈독했던 그들의 관계는 짧고 피상적인 전화통화로 악화되었습니다. 이지은 씨가 시작한 진솔한 대화 중에 김영미 씨는 이지은 씨의 경력, 결혼, 집 꾸미기, 심지어 헤어스타일에 대한 끊임없는 원치 않는 조언이 깊은 좌절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설교하는 것 없이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다고 느껴요. 이지은 씨는 인정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제가 아직 12살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당신이 즉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언을 제공하기 전에 자신에게 이 간단한 허락 질문을 하도록 훈련시키십시오. 그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이 있는데 들어볼래? 이러한 간단한 도입은 성인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대화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합니다. 그들이 거절한다면 그 경계를 완전히 존중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지혜를 구할 때 결정적으로 넌 해야 해라고 말하기보다 조심스럽게 제안하십시오.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 이러한 미묘한 변화는 당신의 경험을 공유하면서도 그들의 판단력을 존중한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바로 다음 대화에서 이 접근 방식을 연습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구할 관계는 당신 자신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문구, 하취, 그냥 하는 말인데. 그냥 물어보는 거야. 비판을 완화하거나 판단적인 질문을 위장하기 위해 이 문구를 사용합니까? 당신의 성인 자녀는 이러한 대화 전략을 쉽게 간파하며 그것이 당신의 관계를 당신이 깨닫는 것보다 더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패턴 전문가들은 이 문구를 고전적인 언어적 트로이 목마, 즉 비판을 전달하면서 그 영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방법으로 식별했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그냥 하는 말인데 라는 문구는 특히 문제가 된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정적인 언급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느끼게 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손상을 만듭니다. 첫째는 비판, 둘째는 비판을 느끼는데 문제가 있다는 암시입니다. 아들 박민준 씨가 왜 점점 더 멀어져 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74세의 김철수 씨를 생각해 보십시오. 드물게 솔직했던 순간에 박민준 씨는 아버지의 뾰족한 관찰 후에 그냥 하는 말인데 라고 덧붙이는 습관이 그들의 상호작용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패턴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렇게 큰 집이 필요한지 물어보시고 그냥 물어보는 건데라고 덧붙이실 때 아버지는 정말 그냥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의 선택을 비판하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세요. 저는 동시에 판단받고
가스라이팅 당하는 기분이 들어요. 당신의 즉각적인 행동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냥 하는 말인데 와 그냥 물어보는 거야를 언어에서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진정으로 궁금하다면 질문을 진정으로 중립적인 용어로 표현하십시오. 이 동네에 왜 이끌렸는지 정말 알고 싶네. 대신 이 동네가 좀 낡아지고 있지 않아? 그냥 물어보는 건데 만약 이 문구를 사용하려 한다면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위장된 판단을 전달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솔직하십시오. 그런 다음 다시 표현하거나 단순히 생각을 접어두십시오. 오늘부터 이 변화를 약속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관계의 진정성은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문구 숫자,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데. 자녀가 실망스러울 때 과거의 희생을 상기시키는 자신을 발견했습니까? 부모의 사랑에 대한 이러한 거래적인 접근 방식은 당신의 관계에서 가장 부식적인 힘일 수 있습니다. 가족 치료사들은 이 문구를 조건적인 양육의 특징으로 식별했습니다. 이는 노년 관계에서 특히 해롭게 되는 역학관계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모가 과거에 희생을 지렛대로 사용할 때 무조건적인 사랑이 되어야 할 것을 자녀가 결코 갚을 수 없는 지속적인 빚으로 변질시킨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성인 자녀가 이 불가능한 의무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함에 따라 심오한 원한과 거리감을 유발합니다. 딸들이 왜 짧고 드문 방문으로만 교류를 제안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77세의 미망인 김순자 씨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치료 중에 그녀의 막내딸은 눈물로 설명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동의하지 않거나 엄마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을 때마다 엄마는 저희를 위해 했던 모든 희생을 나열해요. 엄마의 사랑이 이제 돌려받기를 기대하는 일련의 투자였다고 느껴지게 만들어요. 엄마가 저희를 위해 하신 모든 것을 갚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부족해서 저희는 이제 시도하는 것을 멈췄어요. 당신이 즉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로서 당신이 했던 희생은 되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거저준 선물이었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당신이 그들을 위해 했던 일을 상기시키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 멈추고 과거를 언급하지 않고 현재 순간에 당신이 느끼는 것을 표현하십시오. 이번 주말에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실망스럽네. 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어렸을 때 너를 위해 차려준 모든 일요일 저녁 식사 후에 나를 위해 저녁 한 끼도 낼 수 없니? 조종 없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당신의 감정과 자녀의 자율성을 모두 존중합니다. 지금부터 이 중요한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 관계의 미래는 그것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문구 7. 내가 죽으면 그때는 나에게 너무 바쁘지 않겠지. 외로움이나 당신의 죽음을 정서적인 지렛대로 사용하여 자녀의 더 많은 관심을 얻으려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형태의 정서적 조종은 우리가 논의한 모든 문구 중 가장 해로울 수 있습니다. 가족역학연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지렛대, 사망 또는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을 사용하는 것은 심리학자들이 접근 회피 갈등이라고 부르는 상황을 만듭니다. 성인 자녀가 관계에 동시에 끌리면서도 밀쳐지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모가 사망 또는 외로움을 조종 도구로 사용할 때 극심한 죄책감을 유발하지만 원한도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합니다. 성인 자녀는 참여도 거리두기도 근본적인 정서적 조종을 해결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상황에 갇혔다고 느낍니다. 새 자녀와의 관계가 형식적이고 드문 전화 통화로 악화된 79세의 이철민 씨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아들은 마침내 이철민 씨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거나 이 큰 집에 혼자 남겨졌다고 끊임없이 언급하는 것이 진정한 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이번 주말에 방문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외롭게 죽을까봐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그 압박감 때문에 모든 상호작용이 가족 시간 대신 정서적 협박처럼 느껴져요. 당신이 즉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 언급을 진정한 연결에 대한 초대으로 바꾸십시오. 내가 죽으면 내게 시간을 더 보내지 않은 것을 후회할 거야. 대신 이번 여름에 함께 추억을 더 만들고 싶네. 7월에 주말에 와볼래? 라고 시도해 보십시오. 이것은 상호작용을 조종해서 초대으로 바꾸어 자녀의 선택을 인정합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그것을 그들의 실패가 아닌 당신의 경험으로 표현하십시오. 요즘 좀 외로움을 느껴. 누군가 함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대신 넌 외로운 아버지를 신경 쓸 만큼 너무 바쁘구나. 이러한 미묘한 변화가 당신의 진정한 필요를 표현하면서도 자녀의 자율성을 어떻게 존중하는지 알겠습니까? 바로 다음 대화에서 이 변화를 시도하십시오. 이 6일까지 문구는 겉으로는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하루하루 당신의 성인 자녀와의 관계를 조용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내 젊은 시절에는 상황이 더 좋았어. 넌 제대로 찾아오거나 전화하지 않아. 너 애 키우는 방식이 틀렸어. 넌 해야 해. 그냥 하는 말인데.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데. 내가 죽으면과 같은 파괴적인 문구들을 제거함으로써 가족관계 역학을 거의 즉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작 이야기 속 김민지 씨를 기억하십시오. 그녀의 의사소통 방식을 바꾼 지 몇 주 안에 관계가 번창했습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해로운 패턴을 계속 유지하고 가족관계가 약해지는 것을 지켜보거나 이러한 간단한 변화를 시도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사랑스럽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드십시오. 가족관계 역학을 변화시킬 힘은 글자 그대로 당신이 선택하는 말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어떤 문구를 깨닫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었는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을 구독하여 황금기를 고립에서 연결로 바꿀 수 있는 더 많은 관계 개선 조언을 받으세요. 가족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와 이 비디오를 공유하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그들의 가장 소중한 관계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